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큰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을 줄 것입니다. 이 힘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성들로부터 답장을 받을 시간도 없이 바빠지게 만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평생 동안 형제처럼 소중한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인맥을 쌓는 데 있어 유명인처럼 성공할 것이며 모두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승진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이 엄청난 힘은 바로 사이코패스적인 자신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자신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내면 깊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끌어가며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손을 펴세요. 키를 크게 하세요. 대담하게 말하세요와 같은 말들은 자신감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며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자신감 있어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자신감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며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감을 내면에 심을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립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들은 자신이 왜 유능하고 자격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강조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 모험, 업적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확립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바로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확립한 사람, 자립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과 수용을 구하지 않고도 그들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리를 여행했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죠. 즉, 자신의 업적을 혼자 간직하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도 참으세요. 침묵을 지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알게 하세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새 차 샀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차 한번 태워줄까? 라는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직접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질과 업적은 결국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지 타인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간단히 말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저는 똑똑해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과 성과를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자신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과시하는 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은 강점을 숨기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다면 이것이 약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키가 작은 것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당신은 키가 작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키가 작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 키가 작아요라고 말하면 그래요. 저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키 작은 사람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역사에는 키가 작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대머리가 된다면 그냥 머리를 깎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결점을 자랑스럽게 여겨보세요. 그것을 숨기거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비웃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라고 말하면 아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그냥 네, 저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라고 대답하며 하루를 계속 살아가세요. 누군가가 당신은 멍청해요라고 말하면 네, 저는 멍청할 때도 있어요라고 대답하세요. 만약 당신은 뚱뚱해요라고 말하면 네, 저는 뚱뚱해요라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마세요.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자신감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거울 앞에서 네, 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이 결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문제 삼고 당신을 공격하려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가진 내적인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은 결국 내면의 게임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며 말은 그저 소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결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물론 바꿀 수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죠?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모르며 여러분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보다 성취가 덜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사실 아무도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높은 자존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은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신을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평가했다면 그 점수를 2점 더 높여서 8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소녀가 하루에 4시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자꾸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고 모험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감정은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종종 소셜미디어의 환상적인 모습에 의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필터와 메이크업, 그리고 여행을 자주 떠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평생 한 번뿐인 여행을 다녀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휘둘려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이미지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환상에 낙담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나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내가 지금 말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세요.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 자존감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저희 채널에서 사회적 기술에 대해 다룬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길 원하시면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는 팝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저도 팝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 음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말해주세요. 저는 랩을 좋아해요 라고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두 가지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지키고 타인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내용을 좀 더 길게 작성하고 한국 관객에 맞게 다듬은 버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 사람이 랩이 음악인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에요 라고 비판할 때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좋아요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고 당신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저는 랩을 좋아해요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는 가끔 팝을 들어요 라고 말하거나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위해 의견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전투적으로 랩을 변호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아요라고 말하며 변호할 필요 없이 자신을 지키세요. 랩은 훌륭해요. 수백만 명이 랩을 들어요. 이건 진정한 예술이에요. 와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들이 팝 좋아해요? 라고 묻고 실제로 자신이 팝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저는 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팝을 변호하거나 랩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같은 생각을 고수하세요. 저는 팝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끝내세요.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팝이 좋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간단히 말하고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필요도 없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끝에서 항상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싱크대에 접시가 쌓여 있고 앞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